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단지 계획 수업에서 요 Cities Skyline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좀 계획에,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작업에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제 게임인데, 요걸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게임을 간단하게 초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유저 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그런 정도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만들게요. 자, 일단은 클릭해서 시작을 하면은 로딩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팁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일단은 그래서 뉴 게임으로 가서 뉴 게임으로 가면은 기존에 이미 이 게임 내에서 만들어 놓은 맵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연 환경들, 도시가 지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도로 관계, 그 다음에 평면들, 그 다음에 오고 가는 어떤 물길들, 이런 정도가 나와 있는 여러 맵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미 설정해 놓은 요런 맵을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거기다 이제 도시를 건설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작업도 가능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상적인 평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기 전에 사이트를 갖다가 형태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디터로 들어가서 맵 에디터, 새로운 맵의 크리에이트 맵인데, 아무런 설정 없이 기본 맵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맵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가능해요. 크리에이트 맵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가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사이트로 만드는 과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의 메뉴를 맵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5 곱하기 5에 해당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휠을 굴려보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다 보는 맵이 돼요. 보면 바깥에는 바다, 안에는 정사각형,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 땅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건설하는 모델은 요 5 곱하기 5 이 격자 그리드 내부라는 얘기예요. 휠로 이렇게 돌리면은 마치 오토캐드의 오빗 기능과 똑같이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쭉 돌아가기도 하고, 휠을 따라서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대략 그래픽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 그러면 어떤 지형들을 만들고, 또는 뭐 도로를 놓고, 그러니까 사이트에 생긴 기본적인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뭐 집을 짓고 사람을 갖다 놓고 이런 어떤 도시적인 계획 과정 말고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 한번 몇 개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메뉴를 쭉 보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클릭해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터레인, 육지를 얘기하죠. 육지 메뉴를 딱 누르면은 육지를 갖다 형성하고 수정하고 그러기 위한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여기서는 뭐냐면 Shift 툴, 그러니까 땅의 높낮이나 형상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조정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 레벨 툴은 땅의 높이를 갖다가 이렇게 일정 부분 쭉 높일 수 있도록. 근데 뭐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바로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맨 처음 걸 딱 선택합니다. Shift 툴.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쭉 이렇게 이끌어 가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레벨로 보면요, 조그만 구릉지가 이 커서를 따라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누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뾰족한 땅이 됐죠. 이렇게. 아유, 이런 형상은 말도 안 되는 절벽이 나와버렸네요. 그런가 하면 왼쪽 클릭을 하면요, 또 요거는 뭐냐면 구릉이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싱크홀과 같은 땅으로 꺼진 지형, 그런 절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하면서 쭉 하면은 밑으로 내려간 거,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왼쪽 클릭하면 지형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이런 지형 높낮이를 갖다가 만드는 것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뾰족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능들이 바로 요 Shift 기능입니다. 다만 그런데 Shift 기능도 여러 가지 형태의 툴들이 있어요. 마치 이거는 포토샵에 나오는 브러쉬 기능하고 똑같은데, 브러쉬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브러쉬 스트렝트, 그러니까 브러쉬가 단단하면은 단단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산이 나오겠죠. 근데 스트렝트를 갖다
줄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경계가 좀 흐릿한 이런 경계가 이렇게 흐릿한 산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경계가 뚜렷한 이런 형태의 어떤 산맥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고 좀 이렇게 흐트러진 굉장히 불규칙하게 도트 상태로 분포하는 뭐 이런 것들을 고르면은 거기에 맞게 역시 이렇게 지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략 포토샵에 나오는 어떤 브러쉬 기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그럼 어떤 걸 해볼까? 두 번째 거 가볼까요? 두 번째 거 레벨 툴인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은 꺼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근데 터레인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m로 조절되어 있는데 이걸 한 200m, 300m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꾹 누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는 그냥 산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있으니까 어느 일정 이상 높이에서 딱 평면을 이루면서 일종의 어떤 고원이 형성되죠. 고원? 요 고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산의 정상 부분이 또 평지가 되는 이런 고원 형태가 나오고, 당연히 그럼 이 경우 그 고원의 높이가 382.53이겠죠. 그렇게 해서 고원의 형상을 만들 때는 요 레벨 툴을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프트 툴. 소프트는 이제 지형을 아마 부드럽게 바꾸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럼 한번 거친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좀 거친 거. 거칠고 우들투들한 막 이런 어떤 막 지형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소프트 툴로 가봅시다. 소프트 툴. 그래서 요걸 갖다가 대략 주변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칠게 나와 있었던 어떤 지형들이 요철이 줄어들면서 부드러운 경사면, 부드러운 평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싹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거친 어떤 평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면이 살짝 부드럽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싹 돌리면은 부드럽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도시개발을 위해서 구릉을 갖다 깎아내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돌리면은 전체가 하나의 어떤 구릉지로 합해지면서 싹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리터치를 해가면서 지형을 이렇게 섬세하게 깎아나갈 때 이 소프트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슬로프 툴인데, 슬로프는 경사지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쭉 드래그를 해나가면요 점점 경사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물론 경사의 한계는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또 옆에 보면은 터레인 하이트, 어떤 육지의 높이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엄청 높인다 그러면은 이 경사의 한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점점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훨씬 높은 경사가 나왔죠. 아까 거보다. 그러니까 847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하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도로와 같은, 경사로와 같은 지형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연속으로 쭉 하면은 땅 전체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등고선도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또 경사 지형들이 쭉 설정되고, 그래서 이걸 쫙 돌아가면서 보면은 조금 부드럽진 않네요. 어쨌든 이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경사가 쭉 올라오는 그런 지형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사지를 쭉 쌓아가는 형태의 어떤 툴, 이게 슬로프 툴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역시 아까 소프트 툴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런 절벽을 싹 다듬고, 이렇게 다듬고, 여기도 좀 다듬고, 이렇게 요런 데도 좀 다듬으면 좋겠죠. 요런 데도 좀 다듬고 자, 다듬으니까 어쨌든 경사지, 약간의 절벽, 요런 지형들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표현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그 지역의 경사나 지형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겠죠. 표현도 하고 또 수정해 가면서 그 위에다 건물을 놓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지형 정리 작업이 뭐 가능하겠죠. 완벽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지형 조정 작업이고요. 일단 여기다 좀 이상한 어떤 호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자,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됐네. 자, 이렇게 호수 같은 물이 갇혀 있을 수 있는 이런 O자형 지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물 환경, 워터와 관련된 환경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기둥이 하나 있고 바닷물이 차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물기둥은 딱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물기둥이 생겨요. 근데 좀 있으면 가보면은 얘가 마치 얼음이 녹듯이 물이 얼음이 녹아서 물 액체 상태가 되면서 바닥에 가서 고이듯이 이런 것들이 쫙 전체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일정 양만큼의 물을 갖다 호수에 채워 넣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개천에다 흘려보낸다라든가 할 때 요 툴을 쓰면 되겠죠. 하나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알아서 얘가 점점점 퍼져가면서 여기를 갖다 물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는 어쨌든 사각형 밖은 다 바다로 설정되어 있는데 바다의 수심을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체 땅이 바다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제 툴이 되겠는데, 자, 클릭하면 Move Sea Level, 바다의 높이를 갖다 설정한다. 그리고 딱 갖고 가면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벌써 예상되는 수위가 보여요. 수위를 높이고 낮추고 보이죠? 대략 요 정도에서 한번 설정해 볼까 그럼? 아,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어떻게 돼요? 좀 있으니까 그만큼 바닷물이 차올랐죠. 지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지형들 꼭대기나 이런 것들 빼고는 바다가 됐어. 그러니까 섬이 돼버렸죠. 이렇게 경사지나 이런 것만 남고 섬이 돼버렸어요. 왜냐? 바다 레벨을 갖다가 지금 100.05만큼 올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터레인, 대륙의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뭐 우리 물을 빼볼까요? 다시 한번. 아, 물이 빠지는 것도 천천히 빠지고, 와, 빠지고 나니까 또 땅이 노랗게 변해. 퇴적물이 쌓인 것처럼 변했어요. 상당히 리얼한데요. 자, 그 다음 메뉴를 가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아마 요걸 해놓으면은, 왜냐면 이게 도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도시가 경제 활동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농지, 또 보면은 유전이네, 유전. 그 다음에 오어, 이거는 광산, 어떤 자원 캐는 활동을 만드는 지역, 농업 지역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숲인데 나무가 여러가지 형상으로 표현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 클릭한 다음에 가서 하면은, 아, 이게 나무가 막 지금 스케일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나무가 막 뿌려진 거예요. 나무가 뿌려지는 사이즈도 이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좁은 면적이 하든 뭐 넓은 면적이 하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나무도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렵수, 뭐 야자수, 침엽수 이런 종류 다 있네. 자, 그 다음에 도로는 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내부로 들어오게 해볼까요? 도로가 이 1차선이라 잘 안 보이는데, 자, 뭐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아, 여기 경사 차이가 심하니까 안 올라가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로가 그런데 격자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차선으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도시의 모습에 맞게 이렇게 도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고속도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교차로를 만드는 것들, 철로, 뭐 그 다음에 항만, 배의 경로는 물론 물 위에서만 설정 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육지는 사라지고 물만 남아있죠. 뭐 비행기 이런 것들, 항만과 연결하는 공항과 연결하는 뭐 비행교통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 메뉴는 environment인데, 아마 그 주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떤 목재의 잔해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뭐지? 모래도 설정이 가능하네. 모래밭. 어느 일정 부분은 모래밭을 한다라든가, 동물이 이렇게 사는 지역을 막 찍어 놓는다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나뭇잎이 막 뿌려져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네요. 딴 거 보면 또 뭐가 있을까?
돌멩이도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자, 뭐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막 뿌려 놓을 수가 있고요. 안반이 튀어나와 있는 불규칙한 안반들. 그러니까 이건 도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을 갖다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쓰기 위한 툴들이기 때문에 다 자연석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이건 건물은 아니고 고대 유적, 뭐 스톤헨지나 이런 것처럼 고대 유적이 남아 있는 경우, 고인돌 같은 것들 이런 걸 딱 박아 놓으면은 왜 안 되죠? 고인돌 왜 안 돼? 고인돌. 아마 뭐 이건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나 봐요. 뭐 아무튼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이렇게 남아있는 잔해로서의 건물들, 그러니까 탑, 부서진 탑이라든가 또 부서진 뭐 2차 대전 당시에 뭐 벙커라든가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운하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네요. 예전에 썼던 운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놔서 이제 기존에 주어진 형태들, 환경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고, 버려진 자동차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한 번 찍을 때마다 뭐 수십 대씩 막 생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교통을 위한 차가 아니고요. 그냥 버려진 배경 환경으로서 차예요. 여기 동물도 아까 만들어 놓은 동물도 지나가고 막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경을 갖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또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해가면은 이게 완전히 정교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형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어떤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제 포항이나 주어진 사이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눈찜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시티 스카이라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DEM이라고 있죠. DEM이 뭐죠? 디지털라이즈드 엘리베이션 모델인가요? 지형도를 갖다가 사진 레스터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뭐 GIS나 이렇게 읽어서 작업하는 그런 파일이 있었죠. 그거를 여기서 또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하려면은 자, 일단은 나가 볼게요. 일단 나가고, 자, 요 사이트를 일단 들어가서 DEM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정해진 면적만큼의 DEM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출발은 왜 없어지죠 이게? 핀란드 사람이 만들었는지 핀란드에서 출발하게 해놨네요. 자, 요 작은 면적 보이죠? 요만큼의 DEM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이걸 한국까지 끌고 와야 되는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히 어떤 메뉴를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 그 DEM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그 격자 5 곱하기 5 격자가 있거든요. 요거를 포항으로 일단 갖고 가 봅시다. 포항 거에 DEM을 받으려면, 자, 그래서 보면은 시가지가 딱 다 들어와 버렸네. 근데 요 면적을 갖다가 크게 또는 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제일 크게 하려면은 계속 확장을 시켜 보다 보면 60, 말하자면 요 한 칸이 이 전체 길이가 60km까지 가게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대신 뭐냐면은 넓은 면적의 DEM을 받으니까 그만큼 해상도는 떨어지겠죠. 좁은 면적인 대신에 이제 높은 해상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줄이는데, 이게 줄이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8까지 가능하네요. 8까지. 자, 그런데 대략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8만 해볼까요? 18 정도로 하고 요걸 옮겨서 어디를 해볼까? 포항시가지 전체로 할 수도 있겠고, 좀 북쪽 한동대 근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포항 북쪽의 어떤 DEM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내가 볼 때 한동대예요. 여기. 그래서 보면 지형이 이렇게 한동대 남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딱 지나가면서 거길 지금은 도로가 쫙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신항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 받아 보려면 여기 구름 형태를 딱 누르면은 저장할 파일에 이름을 불러라 되어 있는데, NORTH 노르트 포항 북부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확인하면 이윽고 파일이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하고, 자, 저장한 파일을
여기 나와 있죠. 잠깐만요. 요걸 갖다가 아까 다운받은 파일하고 섞여서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걸 압축을 풀고요. 그렇게 보면 네 가지 어떤 DEM 파일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디지타이징 되는 방식이 아마 좀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있는 파일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일단 뒤에다가 파일 이름에다가 1이라는 걸 다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 요거를 카피해서요. 이 게임, 요거는 컴퓨터 환경마다 다른데 이 게임 파일에서 읽어드리고자 하는 DEM을 넣는 그 폴더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마다 좀 다른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C의 유저로 들어가서요. 유저에서 앱 데이터, 로컬 다음에 어디더라? 모르겠다. 어디였더라? 앱스인가요? 아니고. 컬러설 오더. 이게 게임 회사 이름이거든요. 걔네들이 쓰는 외부 파일 여기로 들어가서 CDS 스카이라인 들어가면 요 안에 또 아돈스라고 있고 그 안에 다시 또 맵 에디터가 있고 그 안에 또 하이트 맵. 그러니까 높낮이에 대한 맵, 지형에 대한 맵이거든요. 있는데 거기다가 일단은 자 붙여 놓읍시다. 4개가 들어왔죠. 다른 것들은 제가 아까 해보던 다른 파일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노르트 포항 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이 DEM 파일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생겼어. 뭐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낮은 지형, 바다죠 바다. 그리고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그림자 같은 이제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거를 읽어드려서 지형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DEM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CDG 스카이라인에서도 또 읽어드릴 수 있다는. 자, 읽어보도록 봅시다. 다시 또 에디터로 들어가서 맵 에디터 new 새로 만들겠습니다인데 새로 만드는 그 배경을 아까 말한 DEM 파일로 설정하는 거죠. 그 DEM 파일 읽어와서 그걸 통해서 맵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아까 말한 그 기본적인 어떤 사각형 맵으로 읽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로 시작할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맵을 읽어오겠다라고 그럼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import height map. 그러니까 등고선 맵을 외부에서 import 읽어온다라는 얘기니까 클릭해 보면요. 이미 읽을 만한 아까 그 폴더 내에 있는 읽어드릴 만한 요건이 되는 그런 레스터 파일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르트 포항 맵 1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읽어보면 대략 예상되는 그림 옆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데 해상도가 아마 좀씩 이거는 해상도가 너무 일그러져 있네요. 그러니까 STRM30 요거는 쓰기가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뭐 나머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STRM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임포트 하는 순간 이미 지형이 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읽어와서 그걸 기본 지형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지형 따라서 만들 것 없이 포항의 어떤 구릉 지형에 큰 산이나 이런 큰 들은 없죠. 이렇게 자잘한 구릉이 있게 돼 있는데 요렇게 이미 포항 지형이 읽어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신항만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형이 높낮이가 선명하지가 않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장량동이고 장량동 도로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도로가. 그리고 이렇게 또 대구 포항 고속도로 가는 도로고 요 정도가 여기가 아마 천마지 이게 아마 천마산 그리고 한동대가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일단은 근데 여기는 바다가 채워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바다부터 채우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다를 채우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채워질 만한 곳을 딱 갖다 대면은 갖다 댄 순간 일단 기본적인 높게 수위를 높게 낮게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살짝만 물을 넣어 봅시다. 요 정도만 넣어서 8.83m 정도 물을 넣었네요.
그러면 천천히 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찹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협 그리고 호미반도 지형이 이렇게 뚜렷하게 호미반도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이제 형산강 산업단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 지도 같은 경우 디지타이징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지 해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드럽게 하는 툴들 대충 이렇게 써서 하면은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해안선의 높이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여기 어떤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상의 시설들 도로나 아니면은 단지의 경계 이런 것들이 여기 표현되기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아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가상의 도로를 한번 놔볼까요? 가상의 도로가 자 장량동 여기 장량동 중심도로가 쭉 올라가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골짜기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포항 고속도로 쪽으로 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한동대로 들어오고 여기가 한동대 경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가 아마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하려는 경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단지 경계를 갖다 표시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한동대 제1이 캠퍼스 그다음에 주변에 대략적인 환경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를 우리 예상되는 우리의 단지를 해놓고 그거를 여기를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는 그런 식으로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세이브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맵으로 바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뉴 맵 이름을 갖다가 뭐 포항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맵을 갖다가 에디팅 상태로 부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임 형태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세이브를 해가면서 조금씩 도시를 건설하고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방법은 한 요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포항 지형이나 이런 것들도 갖고 와서 실제로 거의 현실의 지형과 가깝게 옮길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실제 DM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실제 스케일에 맞게 아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실제 스케일로 모델링된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을 놓으면은 실제 어떤 형상에 맞게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CD 스카이라인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되겠습니다.